총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의제 선정 시민 패널 41명을 선정했고요. 이들이 뽑은 제주 지역 의제를 통해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인희 기자,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마다 정책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 자문단을 꾸리는데 KBS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민 패널 41명을 선정했죠. 네, 맞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을 물었는데요. 정책과 공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KBS는 이번 총선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 친절한 K에선 총선 후보와 또 캠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4월 10일 어떤 후보를 뽑을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총선 의제 선정을 위한 시민 패널 41명은 어떻게 꾸려졌나요? 네, 핵심 의제 분야는 자치와 경제, 환경과 복지, 4.3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관계자, 시민 등 41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보실까요? 자치 분야의 공민석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정원 변호사,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대표 등 7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경제 분야에는 아무래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박인철 제주도 상공인 연합회장과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지숙 제주 YWCA 사무총장 등 1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복지 분야를 보실까요? 고승화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장, 김효희 제주시 제주 시니어 클럽 관장 등 12명입니다. 여기에 환경 분야의 김진근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 8명, 4.3 분야 3명입니다. 네, 자, 시민 패널들은 분야별 최우선 과제로 어떤 현안들을 꼽았을까요? 네, 취재진이 41명에게 의제 설정 질의서를 보내 분야에 상관없이 제주 지역 최우선 현안과 분야별 세부 현안을 꼽도록 했습니다. 답변지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총선 후보들의 거는 기대와 제주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다고 볼 수 있겠죠. 답변지를 분석한 결과 최우선 과제 5가지로 제2공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 저출생 대책과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의료 문제를 포함한 복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민 패널이 꼽은 저출생과 의료가 포함된 복지 분야는 KB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 유권자들이 최우선 현안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분야를 가장 많이 꼽은 것과도 맥을 같이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민 패널이 꼽은 최우선 과제를 현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공항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시민 패널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었나요? 네, 이 41명의 시민 패널 가운데 11명이 최우선 과제로 제2공항 해결을 꼽았습니다. 2015년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9년째 제2공항 갈등이 이어지는 현실이 반영된 셈인데요. 지난 15일에도 반대 측은 이 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예산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또 찬성단체는 조속한 이 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했죠. 우선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주민투표 등 도민 뜻을 제대로 반영해 찬반을 결정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공약에 보다 구체적인 이 공항 갈등 해결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은 당론적으로는 뭔가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는 어쨌든 도민들이 전체 뜻을 묻는 그런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에 공동의 방법이라도 좀 같이 도출하자. 자, 그럼 이제 제2공항 이어서 시민 패널이 꼽은 최우선 과제로 행정체제 개편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주민투표 시행 근거를 담아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도민 공론화 용역을 통해 제시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026년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새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 만큼 이 시민 패널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사 위치와 또 사무, 재정 문제 등 총선 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디로 갖다 놓을지에 대한 그런 지역 갈등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하겠지만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건 당연히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또 자, 이번에는 경제 분야로 꼽힌 의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살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도민과 시민 패널들은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 가중된 고물가와 고금리 속 도민 사회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죠. 제주 중앙 지하상가를 찾아가 봤는데요. 한 소상공인은 지금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때 빌린 정부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은 신청 이틀 만에 제주에서만 200명이 몰릴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연체율과 건설업 연체율, 코로나19 때보다 줄어든 내국인 관광객까지 그야말로 빨간불입니다. KBS 제주 시민 패널들은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또 제주 특유의 나눔 정신과 여유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는데요. 정책적으로는 일시적 금융 지원 공약보다 지역 경제 자립을 위한 입법 방안과 정책 제시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기업의 거의 90% 이상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고 결국 좀 이들을 타겟으로 한 좀 공약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일회성 지원 이런 공약보다는 좀 근본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자, 이번에는 보다 생활 밀착형 공약이 필요한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또 청년 유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제주 사회 곳곳에서 이 저출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2년 제주도 출생아는 3,600여 명으로 2005년보다 37%가량 줄었는데요. 도내 상당수 어린이집이 원화 모집이 어려워 문을 닫거나 차량 운행과 교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안으로 교사 1명당 아동수 기준을 줄여줄 것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도민들을 만나다 보니 실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민 패널들 역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 또 증가하는 난임 부부, 그리고 출산 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공약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청년 유출도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제주를 떠난 20대 청년만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주 지역 청년들이 제주에서 일자리를 찾고 또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는 정책을 시민 패널들이 강력하게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와 의료 분야죠. 앞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KBS 여론조사에서도 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는 최우선 제주 현안으로 꼽힌 만큼 실효성 있는 공약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서 도내 경로당과 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등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그 과정에서만도 시급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내 한 경로당의 경우 일주일 내내 하던 프로그램이 예산 등의 부족으로 굉장히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매일 40명가량 오던 노인들도 10여 명으로 줄고 또 그나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도내 경로당이 460여 곳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제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정부가 정한 이용 기준이 높아서 부모들이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돌봄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내가 또 해야지라는 부분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 이 같은 시민 패널 41명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는 각 후보들이 답변할 차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취재진은 이번 시민 패널이 선정한 의제에 대해 선거구별 후보들에게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이 후보별 실행 방안을 정리를 해서 추진 가능성은 또 얼마나 있는지 등을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